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한 건데, 자, 지금 이 하태경 의원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 이 사람이 초전도 기술에 대한 지원에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거에 대한 자료들은 다 배포를 해 드렸고요. 자, 이런 법안이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정치권에서 어떤 지금 경기도 부양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섹터에 큰 자금을 실은 어떤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제화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이 어느 순간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죽는 경우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가가 내가 샀는데 몇 퍼센트 떨어졌어요. 이건 주식이 죽은 경우인가요? 질문이에요. 주식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주식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이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죽은 건데, 이거 섭리를 잘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유튜버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버도 관심 없이 방송 아무리 좋은 방송을 해도 시청자가 5명, 4명 이렇게 하면 죽은 거예요. 전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겠죠. 연예인도 연예인이죠. 연예인도 관심이 없으면 뭘 해도 사람들이 악플도 안 달아. 그러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이 죽은 경우에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주식이 살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이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종목들이 있어요. 이건 주식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하는데 계속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이러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도 악플도 인기의 척도가 돼요. 아예 그냥 관심 없는 연예인들은 뭘 해도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좋은 일 하면은 어떤 뉴스 해갖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온갖 칭찬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욕도 안 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도 악플도 달리고 좋은 글도 달리고 해야 정치인이 이슈 몰이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슈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이 하태경이라는 사람한테 누군가 연락을 취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초전도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감히 얘기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국가에서 이제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다. 국가 지원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성이 1등이니 서남이 1등이니 덕성이 어떻니, 모비스가 어떻니, 파워가 어떻니,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서열이 정해지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어요. 보다 앞으로 있을 이슈가 이 초전도에서 대장주와 부대장이라고 할게요. 대장주는 1등이고 부대장 2등이다 하면 이렇게 순위가 쭉쭉쭉 매겨지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부분이고, 초전도체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2차 전지도 많은 사람이 몰렸던 에코프로라든지 그다음에 어, 포스코도 그렇고 2차 전지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2차 전지 그 추천했던 사람이 뭐라 그래 합니까? 2차 전지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뭐 억수로 좋습니다. 한데 실적 나오니까 어떻게 돼? 뭐 실적이 영업 실적이 뭐 영업 순이익이 뭐 몇 배가 찍힌다며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본인들이 믿고 싶어 하는 정보만 취합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하는 가수 지망생이다라고 하면 내 노래가 어떤지 한번 들어봐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냉정하게 네 노래 별론데 네 노래 뭐 특색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감동이 안 느껴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좋은 얘기 해주잖아. 아, 발성이 좋으시고 목소리가 좋으시고 무엇보다 노래를 음악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좋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주식하는 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 객관적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객관적인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좀 외골수다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종목이 어떻게 좋다, 어느 회사가 어떻게 좋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그 회사 내부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할 때 좋은 요소들이 몇 개가 있겠죠. 첫 번째, 주도주의인가? 주도주라면 좋아요. 두 번째, 대시세가 낮는가? 자, 여기에서 대시세라고 하면 저점 대비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시총이 지나치게 높다던가 이렇게 되면 대시세가 난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걸러야 돼요. 자, 요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다 전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그리고 제가 쇼츠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AI가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가 되게 중요해요. 요번에 인공지능이 대박을 치게 된 경우가 S24를 필두로 한 이 신제품이 나오는데 삼성에서 신제품 휴대폰이 나오는데 이 S24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AI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 바로 그 자리에서 통역해 줍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AI 기술적인 게 어느 정도 그 발전이 됐냐면 그 전에 파파고라고 있었어요. 이 파파고라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영문을 타이핑을 해서 붙여 넣으면 이걸 한글로 해석을 해줘요. 파파고 아시죠? 예. 요런 단계였다 그러면 지금 AI 단계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통화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한마디 하고 휴대폰에서 기능을 눌러가고 통역 기능을 눌러. 그러면 내가 한마디 했던 거를 영어면 영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뭐 그다음에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을 바로 해줘요. 심지어 내가 미국에 사는 찰스랑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찰스가 나한테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난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휴대전화가 그 통화되는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을 해주는 데까지 온 게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게 참 세월이 갈수록 기술의 진보가 더 빨라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기술의 진보는요 무조건 곱하기 2배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8비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8비트 컴퓨터? 8비트 컴퓨터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뭐 IBM 거다. 뭐 HP 거다. HP는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IBM 컴퓨터가 8비트 컴퓨터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16,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128, 그 다음에 256, 그 다음에 512 이러한 더블 스코어로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이 선두로 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선두가 정해지면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거기 따라가기 바빠요. 근데 웃긴 건 8비트 만들던 애들이 바로 32비트는 못 갑니다. 기술 집약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반도체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도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신세대 차세대 모델을 더 잘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3등, 4등, 5등 이렇게 하는 회사가 1등이 갑자기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병춘님이 반도체 회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 어닐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이런 나무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 김, 진, 화, 제 이름처럼 이 도장을 파는 과정인데 요 나머지 태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레이저 어닐링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반도체 회사 다니는 그 소병춘님이 괜찮으시면 통화를 해서 직접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좀 해도 될까요? 이 방송 딜레이가 있으면 또 이거 한참 늦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냥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가능하시죠? 예.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운전 중이라서 그냥 네. 방송만 들었는데 그러시나. 어닐링 단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닐링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겐이라고 파워 전력 반도체 만들 때 혹시 소병준님, 네, 운전 언제 끝나세요? 한 5분. 그럼 5분 있다 통화하시죠. 네. 네. 아유, 지금 눈도 많이 오는데 운전하시는데 전화했는데 5분 정도 있다가 제가 다시 전화 통화해갖고 실제로 현직에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방향을 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이 반도체 공정이 어떻게 다 돌아가는지는 대충 수박 겉핥기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지 반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에 대한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예. 어디가 핵심이고 어디에서 기술력 차이가 난다 정도만 우리가 캐치를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렇다? 내일 모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모레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모레가 지나면 다음 주에 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수요일쯤 되면 반도체 빅 사이클은 지금 막 엄청 치고 있는 애들은 좀 싸그라들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오픈 AI라고 들어보셨죠? 오픈 AI. 예. 오픈 AI가 뭐냐면 자기네 로직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AI는 뭐 어떤 이런 설계를 해갖고 돌아간다. 여기다 명령어가 뭐 어떻게 썼고 명령어를 어떻게 썼다라고 오픈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픈하면 이 회사가 손해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쓰기 때문에 얘가 표준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픈 AI 관련해 오픈 챗 GPT 만든 사람이 26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AI 관련해 갖고는 무조건 엔비디아가 탑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챗 GPT 만든 이 회사 회장이 와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그 다음에 SK 요 두 그룹과 미팅을 가지면서 차세대 AI를 만들기 위한 고대역 메모리에 대한 HBM이죠. HBM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 일자에 맞춰 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뉴스를 듣고 나서 26일 날 했는데 그 오픈 GPT 챗 GPT 개발했던 그 회사에 어느 회사와 납품하기로 뭐 결정이 되었다. 뭐 MOU 협약을 맺었다. 뭐 이런 호재 뉴스가 나올 때 엄청나게 치고 달리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따라타면 100% 물립니다.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크기를 매집을 했는가 요거를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뉴스를 대입시켜야 돼요. 뉴스가 있으니까 사야지 하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고 이 AI 관련된 이야기도 또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BM이라고 하는 이게 H가 하이라는 거고 뭐 아무튼 이게 메모리고 B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급이 중요한데 이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이 회사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많아요. 그런데 왜 삼성하고 SK가 주목을 받을까요? 여러분, 왜 삼성하고 SK가 주목을 받을까요?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이 대량 생산이라는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 경쟁을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삼성의 라이벌은 딱 하나입니다. TSMC. TSMC 들어보셨죠? 대만에 있는 회사.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이 HBM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거 비싸서 누가 써?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납품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고 TSMC가 좋으냐 삼성이 좋으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둘 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TSMC가 전 세계에 따지고 보면 양대 산맥 노릇을 하고 있어요. 뭐로? 가격으로. 자, 그러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기술 그다음에 뭐 장비도 있을 것이고 이 장비 안에 포함된 게 기술이겠죠. 기술도 있을 것이고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전문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도체 산업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제가 맨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세계 시장에서 통하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 5분 지났으면 전화 통화 좀 해보고 뭐가 중요할까요? 기술? 아니면 안정적인 공급?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격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간에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밀리는 가격 생산 그렇죠, 그렇죠. 이 딜레이가 있으셨구나. 가격 경쟁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가격 경쟁력이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종목을 사든지 간에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라는 뜻이고 생산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수율이 좋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수율 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율이 어떤 게 좋은지는 아무튼 우리 그 반도체 현장에 계시는 우리 소병주님 지금 운전하고 계신데 강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운전하실 때 후딱 끊었고요. 예, 도착하는 대로 한번 현장에 계신 분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제가 유명한 사람들한테 막 이리저리 메일도 보내고 합니다. 뭐 목표가 차트 뭐 보여주면 뭐 합니까? 왔어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겠습니다. 예, 전화 통화 가능한 곳에서 좀 예. 여보세요? 네, 네, 통화 가능하세요? 네, 네. 이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통화하시는 분은 소병춘 님이시고 반도체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레이저 어닐링 뭐 이 얘기 하다가 넘어왔는데 네. 네, 반도체 수율을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율은 파트클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예. 먼지나 네. 이런 것들 이게 다 디펙으로 되기 때문에 수율이죠, 수율. 수율이랑 연관성이 있죠. 수율을 결정하는 거는 미세먼지 잡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닐링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네네 공조 예. 관련된 기업이네요. 그렇죠. 반도체는 전부 다 공조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기업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삼성, 해외는 TSMC. 네. 그게 끝이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장비 회사인데 장비 예. 회사요. 장비 회사 중에서 공기 조절 잘하는 그 회사 티끌 안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는 딱히 뭐 공조 시스템이 잘 됐다 이거는 크게 없어요. 어차피 필터 회사가 가장 큰 메인이기 때문에. 필터요? 예, 네네. 그럼 필터 회사 어느 종목 사면 될까요? 그건 안 찾아봤습니다. 필터가 중요하죠. 예. 공조 회사는 기본 베이스가.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뉴스에서도 막 그 대통령 그 바이든하고 네, 그 반도체 회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들어간 거 보고 사람들이 학을 뗐거든요. 이제 욕을 했죠. 네,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미친 거죠. 너무 무지해도. 근데 그건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 그 참모진들의 문제죠. 그거 정치 얘기가 아니고 예, 아무튼 그만큼 외부에 있는 사람이 방진복을 안 들어가면 100% 불량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아마 제품을 생산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아예 그냥 그럴 줄 알고 그냥 가동 꺼놓고 버리는 셈 치고. 공정화시키고, 네, 장비는 켜놓긴 했는데 웨이퍼 진행은 안 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우리 멤버 회원분들한테 다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자, 지금 하신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 수율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수율을 결정짓는 것은 이 티끌이 안 들어가게 그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 관련된 기업을 찾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수율보다도 생산성을 높이려 그러면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뭐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네. 이 어닐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야 돼. 우리 뭐 전문 용어 쓰면 모릅니다. 어닐링이 실제로 뭔가 이제
전기선이 있잖아요. 네. 전기선에 뭐 도체를 이제 뭔가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넣으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요. 예. 그 넣은 거를 네. 이제 열을 가해서 네. 제대로 이제 확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홀이 있는데 네. 홀에 뭐 고체 같은 걸 넣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네네. 이게 열을 가해서 네.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그 홀을 메꾸는 거죠. 그 덩어리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회로도 기판 위에다가 납땜을 해서 납을 녹여서 예. 밀착하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어닐 공정이 그런 공정이에요. 아, 실리콘을 녹여서 실리콘이 아니고 실리콘 위에 아, 뭔가 전기적 특성이 있는 덩어리를 넣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덩어리가 이제 어디 구멍에 넣었는데 구멍에 넣으면은 덩어리는 각이 짙거나 막 이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덩어리는 이제 못 메꾸니까 네. 그 덩어리에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녹여서 그 구멍 있는 데를 다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없이 다 골고루 바르기 위해서 예. 녹이는 그게 어닐링이다. 근데 이제 이 어닐링 장비가 어닐링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가요? 그게 어렵진 않은데 네. 레이저 어닐링이 네. 각각 맞는 거는 이제 SiC 웨이퍼라고 해서 약간 보통 실리콘 웨이퍼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 실리콘 웨이퍼라고 보통 쓰는 게 실리콘 웨이퍼예요. 실리콘 웨이퍼. 네. 근데 그 실리콘 웨이퍼보다 딱딱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SiC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일반 장비 어닐링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예. 그때 이제 레이저 어닐링을 써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레이저 어닐링 하는 그 기업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제가 골라준 기업이 3개 있잖아요. 네. 그 3개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좀 알아주는 업체인가요? 이오 테크놀릭스인가? 거기만 좀 네. 알아요. 이오 테크닉스가 원탑이다. 예. 아, 거기는 기본적으로 양산도 다 돼 있고, 네. 그건 세계에서도 조금 양산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오 테크닉스고, 예. 이오 테크닉스는 삼성의 독점 계약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다른 회사는 그게 그리고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서 아직 많이 있진 않고요. 네. 그 웨이퍼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300mm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잘 몰라요. 300mm를 많이 써요. 네네. 그냥 반도체 메모리를 만든다 막 이런 거. 그 삼성에서나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그게 이제 메모리거든요. 보통 주가. 네네. 메모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찍어내는데 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한번 같이 진행하면 이제 수량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크면 클수록. 네네. 쉽게 그럼 도우 같은 게 있는데 크면 클수록 조각이 많잖아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예. 그게 이제 사이즈가 큰 게 이제 지금 현재 나온 게 300mm거든요. 네네. 근데 SiC는 이제 초기 단계라 6인치라고 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아직 8인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mm도 없어요. 200mm. 150mm가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근데 계속 커지는 거죠. 레이저 어닐링은. 기본 어닐링보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저 어닐링 기업들이 HPSP, 이오 테크닉스,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후발주자 예스티 이 정도가 있는데, 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나중에 초전도체가 양산이 돼서 생활화된다 그러면 네. 다 죽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만드는 이유가 결국에 따르면 전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력이라는 게 이제 사이즈 작은 걸로 전기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작아지는 이유가 이제 휴대폰도 그렇고 전자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아지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네네. 근데 그거를 쓰려면 전력이 작은 걸로 하면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작은 거에 큰 전력을 내보내기 위해서 전력 반도체가 커지는 건데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 어닐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 공정 이 기업들은 네. 무조건 필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소병주님 회사에서는 HBM 관련된 생산을 안 하십니까? 올해 장비가 들어오는데 네.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들어오는데 네. 저희가 검토했을 때 회사는 국내 기업은 2호. 아, 2호를 선택하셨구나. 거기는 이제 검토는 했어요. 네. 거의 갈 뻔했는데 아, 또 반전이 있네. 네. 저희가 지금 독일 거 살 거거든요. 독일 걸 사요? 네. 아, 예. 그걸 왜 사냐면 독일에서 가격을 후려쳤어요. 아, 자기들이 싸게 준다 했구나. 예, 예. 아, 그래서 바뀌었어요. 아, 왜냐면 2호 테크노믹스가 그 회사가 네. 레이저 어닐링의 가장 키는 레이저인데 네. 레이저가 국내에 생산되는 데는 없어요. 근데 레이저 잘, 쓰는데 예, 예. 그 회사가 미국에 자회사가 있어요. 레이저 만드는 자회사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자회사가 있어서 네. 물건도 이제 자회사니까 네. 끊길 염려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거죠. 아, 그래도 독일 기업을 선택을 했다. 예, 그거 독일 기업은 거기도 다른 데서 가져와요. 레이저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회사 갖고 있는 회사는 2호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놓고 따진다 그러면 2호가 가장 매력적이다. 예. 그 주가도 지금 2호가 가장 높잖아요. 예. 네. 회사 자체는 이상한데. 아, 회사는 이상한데 아무튼 그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네. 예. 그래서 그 저번에도 ASM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광 장비, 포토 장비, 네. 반도체를 갖다가 이제 반도체를 이제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네. 그 필름을 리퀴드 대고 회사. 레이저를 딱 쏘면 반도체 그 회로가 딱 새겨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이 포토 장비 같은 경우에는 ASML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없죠. 있어도 안 쓸 거예요. 아마. 차이가 많나요? 기술력 차이가? 전 세계에서 ASML 잡을 수 있는 회사는 1도 없습니다. 음, 그 MUV 장비를 네. 만들 수가 없어요. UV 장비 그러니까 UV 장비. 예.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UV 장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네. 결국 핵심이 레이저라는 게 나오거든요. 포토는 원래 기본 베이스가 레이저예요. 아, 레이저. 그러면 우리나라에 레이저 하는 기업은 없나요? 카메라하고 레이저인데 네, 그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도 네,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아까 얘기할 때 뭐 8비트, 16비트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 과거에 뭐 8비트 막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만든다고 치면 네, 국내 장비로 지금 현재 장비로 뭐 개발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막 나노 단위잖아요. 뭐 4나노, 6나노 막 네, 이렇게 네, 네, 하는데 네. 그걸 하려면 무조건 필요해요. 머스트예요. 아, 무조건 국내 장비로는 나노 단위를 만들 수가 없. 국내뿐만이 아니고 네. 전 세계에서 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방송 보시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네, ASML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네, 그러니까 국내 노광 장비, UV 장비, 그다음에 포토 장비라고 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예, 뭐랄까 그냥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그 세력들이 짜고 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시는 분의 시각에서 보면 2호 테크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2호 테크닉스를 제외하고 별 볼 일 없다는 말씀을 해줬고 그게 지금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아직은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예. 그러면 요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현업에 계시잖아요. 네, 그 지금 회사가 동부? 네, 지금 DB로 바뀌었죠. 동부였다가. 예. DB 하이텍이죠? 네, 예, DB 하이텍에서 지금 그 생산에 관리를 맡고 계시는데 그러면
DB 하이텍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B 하이텍 주식이요? 네. 어, 바닥이던데. 바닥 맞습니다. 예. 바닥은 맞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는 반등 치지 않을까. 그 자사에 네. 대한 또 애착이 조금 있으시네요. 그것도 있지만, 네. 지금 뭐, 중요하다고 하는 전력 반도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했던, 뭐, 그런 것도 이제, 한다고 지금 아마,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이제 예. 이런 거 합니다. 네네. 아직 하진 않는데, 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는 합니다거든요. 그러면 예. 소현주님 지금 독일 회사 장비를 들여오기로 했고 독일 제품을 받기로 했다라고 네. 하면서 HBM에 대한 사업에도 뛰어드시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HBM이요? 네. 고 메모리 그거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그거- 메모리 안 합니다. 메모리는 안 해요? 네, 전력 반도체만 합니다. 전력 반도체. 예, 전력 왜냐면 반도체- 메모리 가면 네. 아까 말했던 300mm 네.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전력 반도체는 200mm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뭐 장비 추가적인 투자가 네. 필요 없이 예, 지금 하던 거에서 쭉 연결해서 네. 할 수 있는 걸 몇 개 장비만 사면 되는데 네네. 메모리를 간다 그러면 아까 네. 말했던 그 ASM의 장비도 사야 되는데 그 장비가 거의 한 2천억 하죠. 2천억을 줘도 못 삽니다. 안 줍니다. 안 줘요? 저희한테. 예, 안 줘요. 아, 그리고 이번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ASM에 갔다가 삼성에서 2년 전부터 공들였던 장비 1년에 10몇 대 만드는 거 네. 그거 계약하려고 했다가 다 인텔인가? 네. TSMC인가 걸로 갔죠. 삼성이 예약을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계속 네네. 한 2년 전부터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 네덜란드 가가지고 ASM에 가가지고 막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뉴스 발표가 이제 딴 나라로 갔죠. 그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그러니까 딴 나라로 갔잖아요. 그만큼 안 줍니다, 장비를. 장비를 안 준다. 예, 왜냐면 만들 수 있는 게 1년에 몇 대 안 돼요. 20대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유럽에서도 이제 자기네 그 대륙에서 반도체 이제 수급 문제로 고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 HBM이 아니더라도 네. 저가형 그러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유럽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공표한 상태면 네. 장비 수급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네, 뭐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현재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전력 반도체나 약간 특수한 반도체, 네네. 자동차 반도체 네, 이거에 경쟁력이 많은 회사들이라서 네, 약간 작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네. 회사들은 작아도 되는 회사들. 근데 유럽에서 이제 이번에 반도체 수급 때문에 이제 EU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쉽지는 않고 쉬운 거부터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쉬운 거부터 하겠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걸 하거든요. 네네, 자체 메모리 회사. 며칠 전에 그 삼성에서 그 기술 유출했던 거기도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기술 유출 하려다가 이제 걸린 거거든요. 산업 스파이 그거. 네네, 중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수율이 안 나와요. 한 3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니까 유럽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네네. 아마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겠죠. 수율도 안 나오고 맞는다 가격도 하더라도 있지만 그 메모리는 어차피 빨라야 되는데 네. 그 기술력을 못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뭐 장비를 좋은 걸 때려 넣어도 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개발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아니면 회사를 인수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혹시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 홈페이지 들어가면 삼성이 턴키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설비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네,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건 삼성뿐입니다. 이러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삼성 반도체가. 예, 그래서 이제 유럽에 삼성이 진출하면 삼성 납품하는 기업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그 팹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네, 바로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장비는 똑같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다 사서 똑같이 넣어도 똑같이 안 나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 얘기하는 노하우도 있고, 생산성과 수율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불량이 나올 거잖아요. 아니면 네, 문제가 생겼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게 있는데 네. 오래되면은 이제 축적이 되는 건데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거에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뭘 바꿔야 되지? 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네, 노하우가 부족하다. 네, 아,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저기 뭐야 채팅에서 서준님이 네. 물어보는데 YIK 회사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물어보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저기, 설명드릴게요. YIK는 웨이퍼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는 수율의 중요한 부분인 그 먼지 이런 거를 집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공기 조절, 예, 예, 그거 하는 회사가 YIK예요. 그러니까 아, 웨이퍼에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너무 테스트 장비. 예, 초창기 테스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기 칠러하고 스크러버 관련 기업 중요하긴 한데 저것도 워낙 많아서 네네, 저기 중소기업도 많거든요. 칠러하고 스크러버는. 네네, 그래서 메리트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럼 만약에 그 네, 장비 업체라고 따지면 네네, 그 국내 업체는 지금 만드는 데가 주성에서 장비 만드는 게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예, 예, 그다음에 원익, 예, 원익에서 장비 네, 예, 원익에서 원익은 얘 원익 빼죠. P&E 말고 예, 원익 Q&A인가? 하여튼 뭐 네네, 있어요. 그 네네, 장비 그거 만드는 게 괜찮고요. 네네, 원익이 또 그건 또 괜찮은가 봐요. 네, 그리고 네, 어닐 그냥 레이저 어닐 말고 일반 어닐 장비가 네, 그건 상장이 안 됐구나. 상장이 안 돼서 약간 그러네요. 그것도 그냥 일반 어닐은 국내에서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온세미의 계약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좀 홀류돼 있긴 하지만 아, 어느 회사인가요? 이름 오늘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그게 아직 네. 상장은 안 됐어요 회사가. 아, 상장 안 됐으면 괜찮습니다. 예, 관심 없어요. 예, 예, 그래갖고 네, 그만큼 그냥 일반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음,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조금씩 만든단 말이에요. 네네, 원익도 제가 알기로는 그 어닐 장비일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레이저 어닐이나 네, 그다음에 그 포토, ASML 네, 그런 회사들 그리고 스파터나 가스로 대파는 회사들 네네, 포지션이죠. 네네. 그 홀에 이제 뭐 도체 막 넣는 그런 회사들은 아직 국내에 만든 회사가 없어요. 아, 다 그거 일본에서 외국 수입 끊겼다가 국산화했다가 이번에 네, 화이트리스트 다시 복귀하면서 수입 재개하고. 예, 예. 그러면 또 제가 개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제주 반도체요? 네. 그 제가 알기로 펜리스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팹리스면 그걸 만드는 회사죠. 제가 정확히 제주 반도체가 그렇게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펜리스라는 게 결국에는 도면 그리는 회사? 네, 도면 그려갖고 그러니까 CPU 같은 거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예, 그러니까 뭐, 칩셈 미디어도 팹리스고 네, 맞아요. 예, 제주 반도체도 팹리스인데 예, 제주 반도체 지금 주가 상승한 거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주 반도체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뭘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예. 펜리스 업체가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근데 처음에는 돈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고 첫 번째는. 네. 그리고 펜리스 업체는 그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 게 이제 파운드리잖아요. 네. 파운드리 개발해주는 데가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한 5년? 네. 5년 전부터 이제 많이 이제 삼성도 그렇고 하이스도 그렇고 이제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네. 네, 그전에는 그런 것도 많이 없었어요. 물량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팹리스 업체 잘 되는 회사들은 괜찮아요. 회사 실적이 잘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처음에 안 나더라도 괜찮으면 네.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괜찮다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해서 저기 채팅에 올라오신 거 유니쌤 이거 다 칠러 회사인데 예, 유니쌤이랑 GST 다 칠러 막 이런 회사인데 네. 유니쌤 유명해요 칠러로. 자, 우리 그 회원분들 잘 들으세요. 반도체 현업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저한테 리딩을 받고 수익을 내요. 맞죠? 네, 그렇죠. 왜냐면 맞습니다. 회사가 좋다고 해서 주식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나쁘다고 해서 주식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의 생각이 어떠신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우리 그 다른 회원 멤버분들한테 제가 리스트 드린 거 딱 봤을 때 이제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삼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이저 원힐링 세계 기업 HPSP와 뭐 이오테크닉스와 예스티 이렇게 했는데, 예스티는 완전 후발주자예요. 근데 요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저는 마음에 드는 종목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요것도 다 좋은 부분인데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 추천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나만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소병춘님이 거기에 대해서 현직에 계시는 분이 좀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달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고, 소병춘님, 네. 네, 퇴근하시고 힘드실 텐데 설명해 주셔서 운동하고 감사합니다. 왔어요. 아, 운동 뭐 하세요? 골프 치고 왔습니다. 아, 골프 치세요? 야, 역시. 골프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아, 재밌어요? 맞네요. 펜리스 반도체고 AI 하시네요. 제일 반도체가. 아, 예. 예, 그래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리는 올라도 너무 오른 자리라서 저는 절대 네.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들어갈 생각은 없는데요. 네네. 그래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네. 제가 알기로는 펜리스 업체였는데 AI 관련된 회사였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AI 관련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네. 요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TSMC도 그 대만 기업이 삼성에 못지 않단 말이에요. 삼성보다 TSMC가 네. 아마 파운드리로는 훨씬 앞서죠. 아, 파운드리, 예. 예, TSMC가 결국엔 파운드리 회사거든요. 네네. 메모리는 안 만듭니다, 거기. 메모리는 안 만들어요. 네네. 그 파운드리라는 게 그냥 일반 D램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그 아까 펜리스에서 네네. 뭔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이폰, 애플이 이제 TSMC한테 많이 예전에 거래를 했던 이유가 네네. 삼성은 그거 개발도 해서 어플리케이션 그걸로 개발을 해서 양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애플도 그 휴대폰을 만들지만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펜리스거든요. 네. 자기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삼성에 주면 삼성한테 기술 유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TSMC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큰 회사구나. 네, 그런 네. 그걸로 되게 처음부터 컸던 회사예요. TSMC가. 아. 자, 요렇게 해서 안 합니다, 거기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금 방송 보시는 회원분들하고 저 또한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궁금한 것들은 제가 또 질문 받아서 연락드려서 또 회원분들한테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방송 장비가 허접해가지고 마이크 옆에다가 스피커폰 틀어놓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실제로 DB 하이텍, 옛날에 동부였는데 동부 하이텍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그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런 공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너무 깊게 팔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너남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뭐 칠러나 스크러버 뭐 이런 것까지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나만의 믿음, 그다음에 나만의 뭐 그 종목에 대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소재, 부품, 장비 요것만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공부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파고 들어가봤자 좋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심심풀이로 그냥 뭐 내가 관련 그 뭐 포스팅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뭐 제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반도체 공부한답시고 반도체 원리부터 해서 반도체 중요 공정, 반도체 핵심 뭐 이런 거 쭉 파고 들어가다가 또 잘못된 결론에 도출되게 되면 종목과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AI 관련된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저도 깜짝 놀란 게, 엊그저께 제가 쇼츠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제 방송이 1시간짜리잖아요. 근데 1시간에서 2시간짜리 제 방송을 갖다가 붙여넣기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걸린다? 25초 안에 끝나요. 25초 안에 내가 1시간 내도록 떠들었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AI가 이제는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 쇼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도 이 목차가 쭈루룩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목차대로 클릭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근데 이제 이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짜는 거는 지금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도 돼요. 근데 이걸 실행을 시키면 지금 컴퓨터로는 이걸 실행을 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연산 속도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야 되고, 대용량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의 명령어를 한 번에 막힘없이 렉 걸리지 않고 쭈쭈쭈 풀어낼 수 있는 게 HBM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오테크닉스가 원탑이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HPS는 TSMC와 연결이 되어 있고, TSMC는 애플이 삼성에다가 우리 그 메모리 만들어 주세요, 우리 칩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삼성과 라이벌 관계에 있고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TSMC에 외주를 줘서 TSMC가 실질적으로 아이폰을 메모리 칩을 만든다. 요렇게까지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네. 아이고, 예, 저렇게 또 소병준님께서 채팅으로 쭉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뛰는 이유는 반도체 관련된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26일 날, 이제 26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26일 날 누가 온다? 챗 GPT 이거 공개한 이 회사 회장이 와서 누굴 만난다? 삼성과 SK 이 두 회사와 면담을 가져서 뭘 노린다? HBM 좀 우리한테 공급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HBM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레이저 어닐링. 제가 저번에 또 치매가 와가지고 어닐링이 아니고 커닐링이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웃었을까 생각하니까 창피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원탑으로 뽑아주신 게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 차트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박스를 딱 치면서 이 박스권을 딱 뚫어내고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닥이 어디까지 올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16만 7천 원 요 가격대가 오면 풀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조금씩 계속 사서 모은다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그냥 이 박스를 완전히 벗어나고 다음 박스권을 그리고 했을 때 그때 더 추가적으로 산다 생각을 하시고 한 번에 비중 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26일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든가 또 국제에서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을 더 세게 미국에 반격을 한다든가 뭐 미국 뭐 상선 그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다 이런 뉴스 나면 또 주가 쳐봤거든요. 그때 16만 7천 원, 16만 8천 원 되어 있는데 17만 원 오면 내가 과감하게 사겠다 이런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이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했던 실수가 뭐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3기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유 그래 봤자지 했는데 그러한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 주식에서는 이 제가 실제로 다녔던 이 3기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아무리 뭐 그냥 별로인 회사더라도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빼셔라. 실제로 지금 소병춘님께서도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계시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현업에 계시니까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세력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조언을 듣고 칩셋 미디어 사셔가지고 얼마 수익 봤다? 45%였나? 60%였나? 그렇게 수익을 보셨다 최근에.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도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은 큰 자금이 있는 분들 있죠. 안전한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선택하시면 되고 HPSP도 마찬가지예요. HPSP도 마찬가지고 HPSP의 수소 관련된 어닐링인가 뭐 아무튼 이 어닐링 관련된 기술을 예스티가 비슷한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특허 소송 들어갔어요. 이 특허 소송 들어가는 바람에 예스티는 하한가 맞은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ST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ST 제가 바닥 구간 어디입니다 라고 했던 그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별 볼 일 없는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이어리가 안 팔리는데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한테 차트에 대해서 배우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에서 세력을 찾고 세력이 출발할 때 같이 목표가를 선정을 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 예측해서 여기에서 먹고 수익 안정적으로 내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특정 섹터에 선제적인 공격이 확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또 오래된 기업인데 기업의 이제 그 기업의 주가를 계속 컨트롤 해주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주가 떨어질 때도 꾸준히 매수를 한 주, 두 주 이렇게 넣어요. 그게 개인일 수도 있지만 세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던 종목들이 주가 상승하는 거하고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EST라는 종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EST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 오픈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종목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다음번에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 반도체가 쭉 끌고 갈까요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장기 투자에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못하겠어 가지고 쭉 들고 가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나는 이거 2년 3년 들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느 종목을 들어갔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세력이 이탈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누르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나는 이 종목을 세력이 주가 펌핑 시키고 위에서 막 엄청나게 팔아 먹을 때까지 같이 기다리고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2년 3년 들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매수하고 기다리는 게 맞지만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미 이 올라가고 떨어지는데도 좀 타점 잘못 잡았고 올라갈 때 또 올라탔고 했는 종목인데 떨어지고 갈 기미가 안 보인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차트가 있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 오는 거 딱 보이죠? 자, 이거 답안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답안지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승할 때도 어떻게 돼? 내가 이거 끼워 맞추기 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 물론 15,000원, 16,000원 미만으로 사면 더 베스트인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하태경 그 의원의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요거 설명을 공개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CC와 신성 두 가지가 있겠죠. 자, CC와 신성 두 가지가 대장 자리를 놓고 누가 하고 있냐? 지금 현재 대장은 신성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 나서고 자 국가에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이 초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K99에 대한 특허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거를 종용할 수 있다. 빨리 이거를 좀 마무리를 해라. 좋게 좋게 하자. 너희끼리 뭐 싸우고 하지 말고 뭐 5대5로 지분을 나누든가 뭐 3대3대3으로 나누든가 어떻게든 이걸 좀 하라. 이런 조율 과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왜냐면 특허청에서는 이 특허라는 것도 형식이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 형식에서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가 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특허청에서 딱 3인 합의하라고 했죠. 3인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LK99는 나가리가 된다. 자, LK99가 나가리가 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면 LK99를 모델로 해서 카피해갖고 중국 실험실에서 했던 그 모델과 그 다음에 지금도 신성만의 축제라고 생각하는 신성 주주들이 계신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미국 아르곤이라고 하는 이 연구소에서 아르곤 연구소에서 한 거는 LK99에서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한 것이지 LK99를 만들어서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LK99가 특허가 사라지는 순간에 국가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하태경이 그 민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초전도체 기술 지원한다고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거는 뭐 신성 델타테크만의 호재가 아니고 CC도 마찬가지고 서남 덕성 포함하는 모든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의 강력한 호재가 된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떤 특정 섹터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계속 올라. 그러면 개미들이 봤을 때 저거 뭐지 하다가 저거 뭘까 하다가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끝에 올라타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버텨보시기 바라겠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태경이
하태경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어쨌든 이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민주당에서도 거부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죠.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데 이거 거부하면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여야에서 합의가 되고 뭐 지원이 진짜로 이렇게 된 것처럼 발표가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법안이 상정되고 나서 6개월로 한다. 6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언제부터 뭐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협회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언제부터 한다? 1년 뒤에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다? 여러분들은 초전도체 관련된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휴대폰에서도 다 열리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휴대폰에서도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 다 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초전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 해갖고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해갖고 상상초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저도 초전도체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상상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상초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남의 기업에 대해서 비난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주가가 LK99를 만들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LK99 갖다가 신성이랑 CC랑 합의가 되면 좋은 것이고, 이게 이제 합의가 되고 원만하게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모으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든가 지분을 한쪽으로 모은다든가 아니면 국내 기업들하고 같이 산학 연합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이 권영한, 김지훈, 이석배 세 사람이 합치고요. 거기에다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카이스트 붙고요. 뭐 서울대까지도 붙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 연구단이 꾸려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8월 달에 나와가지고 고점 찍고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조금 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받아 보실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우리 회원분들은 전부 다 링크 다 드렸어요. 링크에 들어오셔갖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오늘 내용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고, 반도체 주만 시컷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가 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반도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기술의 상상초만 더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양자 컴퓨터가 되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컴퓨터로 뭐 며칠, 수일, 뭐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된다? 10초 안에 끝난다. 10초 안에 끝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연산력이 필요한데, 빠르게 연산을 시키기 위해서 뭐 진짜 무리하게 전압을 주고 이렇게 하면 고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외국에서 시험 가동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들은 전부 다 영하의 온도에서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영하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상초,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기술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끌어줄, 그리고 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이 인정이 되는 날로부터 해서 20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20년간에 다른 나라에서 이걸 안 사겠느냐? 아니에요. 자, 20년 후에 사는 애들은 정말 끝나는 거고, 여기에서 더 발전되는 기술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관심도 중요하고,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같이 협력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융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뭐 3개월 보겠다, 6개월 보겠다 이런 시각보다는 내가 조금 더 길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매도하세요 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제가 또 다시 여기서 걸어 놓으세요 하면 또 거기서 걸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회원분들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저희 협회 그 유사투자자문업 협회에서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빨리 원금 복구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수익률을 300%, 400% 드리겠다. 1000%, 2000% 수익이 안 나면 환불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7천만 원을 덜컥 입금을 했대요. 입금을 했는데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가짜 프로그램 처음에 보여줬던 거를 갖다가 멈추고 지금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그 홈페이지 문 닫고 딴 데로 도망가고, 그러면 또 그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이 주소가 해외 IP고 이미 그 홈페이지 닫았고, 그 다음에 요새 VPN이라고 해갖고 IP를 우회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 IP를 우회해서 오면 그 역추적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서버 자체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벌이는 사이버 범죄와는 달리 검거가 굉장히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들면서 실제로 신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고 이후에 원금을 찾았다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돈 주시면 뭐 내가 1000%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300% 3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4배 불려드리겠습니다. 다 사기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내가 주식으로 손실이 생겼다라고 하면 손실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손실을 이겨낸 사람들의 노하우를 들을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저 주식 라텔은 손실을 입은 분들의 계좌를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또 수익으로 이끌어줬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선생님한테 배워도, 내가 아무리 좋은 학원에서 공부를 해도, 내가 진짜 전환길이나 이런 유명 스타 강사한테 인강을 받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오늘 방송 초기에 여러분들 요거 해드린 거 있죠.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셔서 문제입니다. 자, 그게 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초에 약속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2년만 하세요. 저 여러분들하고 10년 동안 하고 싶지가 않아요. 2년 안에 여러분들이 라텔님 정말 나 돈도 많이 벌었고 저 정말로 주식 이제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혼자서도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가시게 하는 게 제 목표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당장에 수익이 빨리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력이 털고 나갈 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제 방송을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 저처럼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해요. 시세 조정한다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절 선택하신 만큼 저는 저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방송에서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노하우를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 정리를 하는 대로 여러분 노하우가 될 거예요. 그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저보다 더 세력주 목표가 이거 귀신같이 잡아내는 거 더, 여기에서 세력가 목표가 차트는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 세력 언제 출발합니다라는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걸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분이 나타날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 중에서 세력 목표가 차트 이거 겁나 신기하다가 아니고, 자, 이 라텔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내가 한 개를 더 했더니 더 엄청난 놈이 나타났다 하면서 주식 전문가가 되시는 걸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피곤하신 몸 이끌고 했는데, 일단 우리 그 배건희님께서는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카톡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메시지 딱 드리면 좀 빠르게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도 또 지금 미장에 우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미장에서 약보합이잖아요. 또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 또 그것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가 맞고, 또 중간에 또 전쟁 나고 하면 또 식량주 오르고 뭐 그렇게 되는 게 또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팔고, 다시 바닥에서 죽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차트를 놓고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요. 내가 여기에서 들어갔었지, 내가 과거에 이런 데서 덤볐었지 하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자, 네, 제가 전화해서 막 뭐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방송 나중에 보실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대구에 그 우리 건실한 청년이셨던 영준님 있잖아요. 영준님 연락 주세요.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잘 못 챙겼는데 영준님 포함을 해서 그때 저 공부방 있었던 멤버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무조건 주세요. 같이 합시다. 내가 이제는 다 할 수 있어요. 라텔 믿으세요. 그리고 목표가 차트 여러분들이 이걸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를 나는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계속 그리세요. 그리고 뭐 직장인인데 단타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한 종목에 딱 들어갔을 때 뭐 5% 먹고 10%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 자산을 덩치를 2배로 3배로 키우고 하는 거는 중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장이 좋을 때는 빨리빨리 돌리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우직하니 세력이 올려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백원희님은 문자로 드린 링크를 타고 빨리 들어오세요. 계속 얘기해도 머무적 하는데 돈 달라고 안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